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을 취소해라. 청년들이 이거 10만 명 탄원도 내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국민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이거 대통령이 20일 날 오전 10시에 그 구속 취소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당연히 그날 오후 2시에 헌법재판 절차하게 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시인데요. 10시인데 구속 취소의 쟁점이 아주 많아요. 판사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진술도 있고, 또 변호인들 진술, 검사들도 또 진술,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구속 취소 신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게 또 대통령 내란 재판의 준비 절차 기일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준비 절차 기일은 이제 당사자는 출석 안 해도 변호인들이 다 출석하는데요. 근데 이 변호인들이 겹치는 거예요. 형사 변호인들하고 이제 헌재 변호인들이 대부분 겹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은 이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얼마나 중요한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형사 재판이 잡혀 있었잖아. 이걸 모르고 이제 헌재가 정했다면 헌재가 기일을 변경해 주는 게 맞죠. 아니 국회 정청래 이자들에게 기일 변경하면 안 된다. 왜 재판을 지연하려느냐, 끌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 측이 아무 이유 없이 기일을 이게 연기해달라 한 게 아니잖아요. 형사재판 그 중요한 게 잡혀 있는데 같은 날 헌재가 잡으니까 이게 헌재 잘못이죠. 왜 이게 대통령이 시간 끌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국회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왜 그러냐면 이게 구속 취소란 게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구속이 아예 적법하냐 안 하냐, 적법성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의 사유 필요성이 지금도 있느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돼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구속이 적법하냐 안 하냐, 구속이 아예 적법성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게 구속의 필요성 사유가 없어져 버리면, 사정 변화로 이게 없어져 버리면 굳이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크게 구속 취소 사유는 두 가지인데 저는 둘 다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즘요. 옛날에 제가 설날에 부장판사들 한 4~5명 취재해가지고 이게 내가 담당 부장이라면, 내가 직위원 부장이라면 이게 풀어주겠다. 다른 이게 부장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그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설날 연휴 때 제가 아는 판사들, 제가 아는 게 판사들한테 네가 직위원 부장이라면 이게 풀어주겠냐 어떻게 하냐 했더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파 좌파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요. 판사들이 지금 가장 겁내는 거는요. 가장 겁내는 거는 이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결론나는 거예요. 이건 이게 거의 굳어지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내란의 수사권이 없다. 왜? 직권남용 가지고 수사를 한다 했는데 직권남용이 소추특권에 의해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수사권이 있어서 내란을 수사했는데 근데 직권남용이 기소에 빠져버렸다.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황당한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볼 때 이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 모든 게 불법 수사가 무효가 되니까 그럼 나중에 불법 구금 때문에 이게 책임 소재가 커지잖아. 사법부가. 그래서 이게 이후로 이게 법리적으로 내란에게 일단 풀어놨겠다. 책임이.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나오면 난리 나니까 억울한 구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실제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 중에 미결 구금 일수를 이게 구금 일수 산입하는 것도 이게 요즘 논문들이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쩍이 이제 형소법에 아주 관심 사항으로 핫 이슈가 됐어요. 학회에서. 이걸 이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 대충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 이게 그 전날 서류를 보내고 당일날 심사하고 그 다음날 결과 나오면 대충 그냥 3일을 뺐는데요. 요즘 이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은 시간 단위로 이게 빼고 그것도 그렇게 계산 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체포 적부심 했잖아 중앙지법에서. 그러면 이게 체포 적부심 신청서가 접수되고요. 수사 기록이 이제 그 법원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사 기록을 나중에 기각되면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요거 체포 적부심은 이제 그 시간 단위로 딱딱딱 계산해가 요거는 이제 그 공제를 하는 게 10일간 구속이 공제하는 게 이건 다툼이 없어요. 똑바로 했고.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은 이제 그 다툼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게 이제 복잡해요 학설이. 영장실질심사 있잖아. 그 서부의 차은경이가 영장 발부한 이걸 이게 얼마나 뺄 것인가. 이게 이제 논란이 요즘 논문이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이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가장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견해는 아예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의무 절차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당사자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처럼 옛날에는 이게 그 당사자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게 원해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기간을 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기간을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 바뀌가 영장실질심사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해가지고 기간을 3일을 더 구속시키면 당사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그 기간을 공제하는 거는 옛날 규정이 잘못 남아있으니까 위헌이다. 아예 이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간에 공제를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요즘 이게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는 이게 법을 바꿔야 되지만 법 안 바꿔도 위헌이면 얼마든지 이거는 뭐 위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대통령당이 주장한 것처럼 그것도 시간 단위로 가야 된다. 그게 맞죠. 뭐든지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한다면 아니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도 시간 단위로 딱 하면요. 영장실질심사에 서류가 접수되고 새벽에 발부되고 돌려받았잖아요. 시간 단위로 딱 계산하면 이게 그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잖아. 뭐든지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는 최대한 이게 피고인한테 불리한 규정은 최대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모든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형소법은 피고인이 왕입니다. 범죄자가 왕이에요. 피의자가 왕이야.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최대한 이게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차은경이 영장실질에도 시간 단위로 딱 깨보면요. 이러면 이게 그 딱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게 그 검사가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소한 거는요. 딱 이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보면 그 전날 자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몇 시간이 남더라도 그 몇 시간은 다 버리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법에는 10일간, 요거는 날짜거든요. 피고인을 10일간 구금한다. 요 10일은 분명히 날짜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 잘 들어보세요. 논문이 10일간 구금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날짜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체포되는 날, 일부이라도 체포되는 날이 있으면 그건 하루로 계산해야 돼요. 일부이라도. 예를 들어 그 체포될 때 밤 11시 59분에 체포돼도 하루가 체포된 거죠. 맞죠? 그건 시간 단위가 아니에요. 왜? 날짜가 10일이니까 시작할 때는 1분만 체포돼도 이게 하루다. 근데 대통령은 그때 불법 체포될 때 오전에 됐잖아요. 그건 하루죠. 그건 시간이 의미가 없죠. 근데요, 10일째 될 때도 중요한 거예요. 10일째 되는 자정이 그는 저는 끝난다 봐요. 그게 21시간, 예를 들어 23시간 59분이 남아도 그건 벌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4.4 5.18 때도 이게 그 사람 날짜 계산할 때는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그 10일간이니까 제 말은 이게 그 10일간은 이게 최대한 피의자인데 유리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다 해박하게 계산했는데 한 10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 10시까지가 아니고 그 전날 12시에 끝나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하루니까 다 버리된대 말이에요.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초일은 일부이라도 구속되면 그렇게 하루를 보고 마지막 날은 23시간 59분이 남아있어도
이거는 이게 벌이 된다 이거야. 하루가 안 되니까. 하루가 완전히 될 때 그날 자정이 끝난다.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마지막 날은 시간 따질 필요 없어. 예를 들어 검찰은 뭐 26일 6시가 시간이 끝난다. 그러니까 26일 6시니까 5시에 기소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구금은 10일이니까 하루가 완전하게 안 되는 날은 10시간이 남아있던 15시간 남아있던 23시간이 남아있도록 이거는 의미가 없는 벌이 된다 이 말. 벌이 된다. 그 전날 자정 12시까지는 기소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봐요. 무조건 이게 마지막 날은 첫날은 1분만 돼도 하루로 계산해주고 마지막 날은 이게 20시간 넘게 남아도 그거는 이게 빼야 된다. 저는 벌이 된다. 그 전날이 마감이다. 12시. 이렇게 보는 게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해석이에요. 그게 또 상식에 맞고요. 사람을 쪼개서 사사오입 안 되듯이 날짜도요. 날짜도 이게 그 마지막 날을 이게 시간을 재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30시간 공제해서 뭐 6시다. 그러니까 3, 4시까지 기소하면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날짜로 10일이 지나버렸다는 저는 보는 거죠. 그날이. 나머지 시간은 의미가 없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해석이죠. 첫날은 무조건 이건 뭐 첫날은 다툼이 없는데 마지막 날에 이게 몇 시간 남아도 하루가 온전하게 안 되니까 그 날짜는 이게 빼고 그 전날 12시에 날로 보면 이게 10일째다. 그 전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게 그 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 이렇게 보고 아마 검찰은 이게 시간까지 마지막 날은 시간까지 재서 야 저녁 7시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후 4, 5시에 신분쟁이가 결정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논리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이게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첫째는 이게 구속 아예 적법하지 않았냐 이게 크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구속 사유가 사정 변경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헌법재판 기록은 이게 무조건 정근능이 있으니까 이게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사재판에서도요. 판사 앞에서 한 정은 공판정에서 한 거는 게 정근능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헌재에서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는 이제 김현태 또는 홍장호의 뭐 곽종거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헌재 앞에 떠들었잖아요. 이러면 이게 헌재에서 정언한 거는 특별하게 뭐 회유 협박 공작이나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면 그는 게 증거로 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헌재 재판 기록을 지기현 부장 형사재판에 다 그대로 낸 거예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보면 이게 내란이 터무니없잖아요. 헌법재판은 내란을 아예 빼버려가지고 내란을 아예 안 따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은 내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훨씬 더 엄격하잖아. 왜 헌법재판은 자기들이 내란을 빼버렸잖아. 그래도 탄핵하려고 내란을 빼버렸는데 형사재판은 내란 빼버리면 이게 재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헌법재판보다 훨씬 이게 형사재판이 증명할 게 어렵잖아요. 내란죄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형사재판은.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을 쭉 하다 보니까 좌파들도 이게 뭐 내란은 아니네. 요즘 그래. 그렇지만 이게 뭐 계엄하고 군인 보낸 자체가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 요즘 꼬리 내린다고요. 그냥 계엄 요건도 안 맞네. 계엄 요건 안 맞고 이게 군인을 국회에 왜 보냈니? 이것만 가지고 탄핵 사유 이런다고 좌파들이. 근데 그거는 내란은 아니잖아요. 계엄한 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군인 보낸 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가 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폭동이에요. 폭동. 근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모든 헌법재판 기록을 보면 야 처음에 뭐 이재명이나 우원식 한동안 체포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완전히 강금 끌어내가지고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헌법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이 지기현 형사재판도 이게 본다 말이죠. 그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20일 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데요. 하는데 크게 구속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수사 관할 문제나 그다음에 구금 기간 계산하는 이런 이게 문제가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사정 변화
구속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제 내란이 아니니까 소명이 안 된다. 뭐 도주의 증거인멸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란 소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새로 형사재판에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지기현 부장이 다 본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저는 결론 내리면요. 상당히 구속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희망이 아니고 주관적. 아예 객관적인 판사들이 뭐 크게 이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들 여러 명하고 상의해본 결과 자기라면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실제 그게 맞고요. 지금 헌법재판하면서 이제 내란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냥 뭐 곽종호한테 끌어내라 지시했네 안 했니? 잠깐 끌어냈다 해서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은 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게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키게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내란 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 형사재판은 내란만 따지기 때문에 제 말은 어차피 치료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구속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주관적 희망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요. 20일 날인데 드디어 결정이 나면 우리 대통령을 다시 용산 한남동의 대통령실에서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